항목별로 그러면 예를 들면 고입에서도 대입에서도 고입에서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 전사고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평가하는 사람이 있죠.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전하게 되면 서류를 평가하는 사람은 입학사정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중학교 학생들이 어떤 전사고를 지원했을 때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입학 담당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항목별로 평가할 때 어떤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또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을 줘서 어떤 식으로 관리해 가면 되는지 현실적으로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 선생님들이 기록하는 거라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현직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식으로 아이의 어떤 역량들을 담아내면 좋을지 되게 많이 고민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역량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쓰는 스킬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드릴 건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어떤 식으로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아이 자체의 생기부가 잘 관리가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세히 그럼 항목별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제 항목별로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 쭉 아까 이거 계속 반복돼요. 왜요? 익숙해지시라고. 일단 생기부 보시면 인적사항 있죠. 학생 성명, 주소, 특기사항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선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자, 학적 사항에서 예를 들면 중학교는 어디 초등학교 졸업, 어디 중학교 입학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고등학교는 어디 중학교 졸업, 어디 고등학교 입학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은 전학 등의 어떤 기타 사유가 있다. 얘가 왜 전학했지? 이런 부분들을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만약에 생기부에서 이유를 못 찾았다 그러면 면접이나 이렇게 볼 때 물어보려고 합니다. 야, 너는 왜 전학을 갔니?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어떤 그 꺼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없는 게 더 좋긴 한데 뭐 부득이하게 전학을 갔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정말 학폭이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뭐 면접할 때 감점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튼 간에 이 학적사항에서는 전학 등의 어떤 기타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이제 평가하려고 한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출결 상황을 보면 질병, 미인정, 기타가 있고 그 다음에 결석이 있고 지각이 있고 조퇴 있고 결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 미인정이라는 게 뭘까요? 인정해주지 않겠다. 옛날로 하면은 옛날 생기부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무단. 이름이 바뀐 거예요, 단어가. 고입은 아시죠? 고입에서는 미인정 결석이 뭐 하루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마다 미인정 결석하면 감점하는 점수가 다르거든요. 근데 미인정 결석 하루 있다 그러면 어떤 고등학교는 0.1점 감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1단계에서 고입은 내신이잖아요. 이 내신 반영할 때 출결과 점수까지 반영해서 1단계 통과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신 만점으로 통과한다 하더라도 미인정 결석이 하루가 있다 0.1점 때문에 1단계 통과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뭔가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중학교 이게 입학하고 나서 하루를 결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기비 보니까 미인정 결석 이렇게 1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학교에다가 사정 했는데 이건 안 된다. 이 학생만 봐줄 수 없다 해서 그냥 미인정 결석을 하루 남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한 어머님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가 인기 있는 학교다 보니까 여기는 내신으로 올 A여야지 1단계 통과되는 그런 학교인데 무단, 그러니까 미인정 결석 하루가 있으면 감점 때문에 1단계 통과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적이 실제 있었거든요. 고입에서 미인정 결석 있으면 내신에서 만점 맞는다 하더라도 되게 치명적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대입에서는요? 대입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미인정 결석이 많으면 얘 뭐야? 얘 성실성에 문제가 있네? 얘 뭐야? 학교생활 열심히 안 했는데? 요렇게 성실성에서 아이들을 안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질병 결석이 많아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체력적으로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출결은 깨끗할수록 좋아요. 병원 갔다가 가면 안 돼. 이렇게 자 그런 거엔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안 돼. 너 늦게 잤어도 무조건 학교 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아이들이 조금만 늦게 자고 피곤하면은 또 늦게 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튼간에 미인정 있으면 안 좋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아이 중에 1학년, 2학년, 3학년 합쳐가지고 미인정 결석이
38일인가? 와, 학종 못 쓰겠더라고요. 그 교과 전형 위주로 지원시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미인정 며칠 이상이면 감점 뭐 이렇게 기준이 있는 대학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학종은 38일 미인정 교수 있으면 뽑아쓰기 어렵죠, 아무래도. 그래서 좀 교과 전형 위주로 지원시켰던 그런 어떤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결은 성실성에 대한 평가다. 이 질문 하시거든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생리결석이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되게 치명적인가요? 아니에요. 치명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핑계로 해서 학교를 안 간다라는 거기에 조금 익숙해지면 안 되고요. 정말 아파서 좀 힘들다. 그게 뭐 간혹가다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크게 입시에서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수상 경력 아까 말씀드렸죠? 수상 경력은 수상명, 등급, 참가 대상, 그 다음에 뭐 2학년, 1학년 이렇게 아니면 참가 인원 뭐 200명, 뭐 300명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입에서도 대입에서도 다 수상 경력이 미반영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항목에 녹여서 써주실 가능성이 있다, 선생님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세특이나 이런 데 녹여서 써줄 수 있다. 만약에 어떤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죠? 우물안 개구리 시계, 그러니까 내신 공부만이 아닌 어떤 수상 경력을 또 이렇게 교내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어떤 그 다른 친구들과 선의 경쟁, 이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 봉사 활동은 이제 특기사항 기록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냥 자동, 그 다음에 진로, 이 세 개만 놓고 봤을 때 자율 활동은 학급 임원이나 학생의 임원 활동 등 기록이 가능하죠. 그리고 기타 각종 행사 활동 등 포함해서 입학식, 뭐 심폐소생술, 뭐 어떤 교육, 뭐 이런 거 다 기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록에서 어떤 부분들을 평가를 하려고 하냐면 학생의 자율성, 이 아이가 자율적으로 이걸 하려고 했구나. 다른 애들은 안 했는데 이 아이 예를 들면 그 교내에서 리더십 어떤 활동에 참여했다. 다른 애들은 안 했는데 그럼 자율성에서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면 학급 반장을 했어요. 이 아이 학급 반장했네? 그럼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반장했으면 안 한 거보다는 리더십이 있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사례가 있으면 좋다. 구체적인 사례,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 이런 부분들. 예전에 한 아이가요, 학급 반장을 했어요. 그 뒤쪽에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 아이가 되게 학급 아이들을 잘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리더십을 되게 잘 어떤 그 발휘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정말 이 반만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너무 싫은, 집중도 안 하고 애들 떠들고 어떤 애들 엎드려 자고 앞에 앉은 몇 명만 수업 듣고 학급 반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은 아침 시간에 학급 회의를 이제 주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무슨 제안을 하냐면 아이들한테 과목마다 특공대를 한 명씩 조직을 해서 선생님들이 과목에 수업을 하실 때 그 과목의 특공대 아이가 그 과목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기로. 그래서 그 특공대 아이들이 생기부에 담임선생님이 기록해 주시는 그런 걸로 해서 일단 특공대를 자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막 머뭇거리죠. 반장이 설득을 막 해요. 그래서 겨우겨우 과목마다 특공대가 한 명씩 생겼습니다. 이제 특공대 다 조직이 된 다음에 이 반장이 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다. 우리 약속하자. 단 만약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시간에 그 아이는 저 뒤에 나가서 서서 수업을 듣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또 규칙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공대 이제 역할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막 하시는데요. 근데 갑자기 한 아이가 네, 3입니다. 너네 왜 그래 갑자기? 선생님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할 맛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여기저기서 특공대 아이만 답변하는 게 아니고 답변하기를 주저했던 아이들도 있었죠. 근데 그 아이들도 답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업 분위기가 되게 좋아진 겁니다. 선생님들도 이 반은 정말 수업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되게 기대가 되는 반.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학급 반평균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 사례가 생기부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 사례를 뒤쪽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좋다. 그냥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평가하는 사람들이 좋게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 그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질문이 선생님 학생의 임원이나 반장을 꼭 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한 아이가 이것도 실제 사례입니다. 학교의 학생회 총무부장을 맡았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아이가 2학년 1학기 마치고 이제 상담을 저한테 받으러 온 아이인데 상담하기 전에 이제 생기부랑 성적을 계속 분석하고 이제 상담을 할 거잖아요. 상담 있기 며칠 전에 자료를 보는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되게 잘 봤어요.
근데 기말고사를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2학년 1학기 때 1등급 때, 근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는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유가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궁금한데? 그래가지고 중간 기말 합쳐가지고 내신에 한 3등급 정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되게 잘 나왔는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왜 이렇게 안 나왔니? 어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했더니 선생님 제가요 학생의 총무부장인데요. 알고 있어. 생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 근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마치고 학교 축제를 기획을 했었대요. 총괄 그를 맡아가지고 기획을 하느라고 기말고사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급이 5등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럼 2학기 때도 학생의 총무부장 할 거니? 네, 하려고요. 너 지금 이 1학기 때 지금 봐봐. 이 총무부장 하면서 너 총무부장이랑 너 내신이랑 바꾼 거잖아.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총무부장 뭐라고 돼 있냐면 총무부장으로서 역할을 다함. 이거 딱 한 줄이야. 너 근데 총무부장 이거 왜 한 거야? 했더니 생기부에 뭐라도 좀 기록을 좀 해보려고요. 자, 그러면 더더욱 하지 마라. 너가 예를 들면 총무부장을 하면서 어떤 학업적인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고 너가 좋아하는 그런 거라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무조건 막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막고 싶다. 왜냐면 지금 너 내신이랑 이 학생의 총무부장 바꾼 거니까 2학기 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말자. 설득해서 결국엔 2학기 때 안 하기로. 다시 2학기 때 성적이 잘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학생의 임원, 반장 꼭 해야 하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활동하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학업적인 역량을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같은 거 먼저 챙기면서 그래도 내가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크게 지장 없겠다.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반장을 뭐 한 2번 했다고 해서 점수를 뭐 예를 들면 10점 주고 한 번 했다 5점 주고 안 했다 빵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례들을 좀 보려고 하기 때문에 꼭 임원을 해야지만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임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례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임원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 일단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동아리 활동 보실게요. 동아리 활동은 창체, 비창체 동아리 나눠지잖아요. 창체는 정규 동아리, 비창체 동아리는 자율 동아리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동아리는 그냥 복붙 아시죠? 복붙. 선생님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뭐 무슨 실험을 함, 무슨 뭐 주제로 토론을 함, 복사해서 붙여넣기. 모든 동아리 아이들한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내용들은 딱 봐도 알아요. 그러면 평가할 내용이 없어요. 생활기록부는 개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학교 단체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 아이의 생활을 보고 싶은 게 학교 생활기록부예요. 그러니까 동아리에서도 어떤 주도한 역할이 있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나?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은 내용만 있다 그러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내용들도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어머님들께서 질문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동아리는 저희 아이가 오케스트라 활동하려고 해요. 합창반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그냥 해도 될까요? 자, 일단 동아리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업적인 역량을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동아리에서도 학업적인 역량 드러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어떤 보고서 같은 거 만들어낼 수 있는. 근데 오케스트라나 이런 합창단 이런 데서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조금 어렵잖아요. 같이 활동하고 같이 연주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 모습만 볼 수 있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딱히 할 게 없어서 뭐 어떤 오케스트라 합창반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학업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하게 하시고요. 만약에 엄마 나 학업 관련 동아리 할 건데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율 동아리 하나만 하면 안 돼? 축구하면 안 돼? 그런 정도는 허용해 주십시오. 근데 모든 게 그냥 예체능으로 동아리를 채운다라기보다는 그래도 한 학기에 하나 정도는 학업과 관련된 동아리, 예를 들면 이과면 수학 동아리 아니면 과학 동아리,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회문제 탐구 동아리, 뭐 시사 이슈 뭐 동아리 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좀 학업적인 동아리를 우선적으로 챙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예체능이나 이런 어떤 취미 동아리를 그 후순위로 챙기는 게 좋다. 왜냐면 학업 관련 동아리가 조금 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진로 활동. 희망 분야 기록이 가능하죠? 그리고 진로 관련 활동이 뭐 있으면 또 기록이 가능한 거고요. 진로 희망 분야가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예를 들면 공학자, 의사, 그러다가 예를 들면 뭐 수의사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자, 진로가 변경이 되면
분리할까요? 자,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넣어놓은 거는 어머님들께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일관돼서 이렇게 생기부를 쭉 챙기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진로가 변경이 되면 이건 분리할까요? 고입에서도 대입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지어 대학교 입학사정관들도 아니 고등학교 아이들이 진로가 바뀌는 건 되게 자연스럽다. 대학에 와서도 진로가 바뀌는 애들도 많다. 그러니까 전과하는 거고 그러니까 복수전공 하는 거 아니냐. 진로가 바뀌는 거 전혀 문제 없다. 불이익 없다.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버려도 된다. 제가 하나고 있었을 때 하나고 지원한 애들 생기부 평가할 때 진로가 일관된 거 변경된 거 상관없어요. 변경됐다 하더라도 그 변경된 진로를 위해서 아이들이 책도 읽었을 거고 해마다 변경된 진로를 위해서 아이들이 활동도 했을 거고 그 모습을 평가하면 되는 거지 계속 일관돼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엄마 나 무조건 이거 일관돼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불리하지 않다. 그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진로가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진로 성향 분석, 뭐 예를 들면 이 아이는 뭐 상경계열에 맞습니다. 이런 거 많이 검사하잖아요. 그런 아니면 MBTI 이런 것도 여기 기록이 될 수 있고. 자, 그래서 진로 활동은 이 아이가 어떤 진로에 관심이 있지? 그 관심사를 보고 싶은 거고, 변경돼도 전혀 상관없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앞부분에서는. 자, 그 다음에 뒷부분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있죠. 내신, 그 다음에 세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신에서는 학기, 교과, 과목, 그 다음에 학점수, 그리고 이수 단위. 이거는 고등학교에만 있죠. 그 다음에 원점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이것도 고등학교에만 있고, 이 괄호 해놓은 거는 고등학교에만 있는 것만 괄호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성취도 A냐 B냐 이거 C냐, 추강자수, 그 다음에 석차 등급 고등학교에만 있고, 괄호 하지 않은 거는 중고등학교에 다 있는 거고요. 괄호 해놓은 거는 고등학교에만 있는 거, 중학교에는 없고 이렇게 좀 구분해 놓은 겁니다. 세특도 과목별 세분능 및 특기사항이 있고 개인별 세분능 및 특기사항이 있어요. 과목별은 과목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시는 거, 개인별은 담임 선생님이 기록해 주시는 건데 예전에 뭐 방과후 수업 들었고 이런 것도 기록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다 막아놨습니다. 평가 내용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는 내신 플러스 학업적인 역량. 그러니까 내신 등급은 좋은데 또 이 아이가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뭐 되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되게 탁월한가 이런 부분들도 다 이 안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공 역량.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해요. 그럼 수학 잘하나? 그 대입에서요.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면 수학 잘하나? 물리 잘하나? 그러니까 전체 내신은 조금 약하라 할지라도 수학이랑 물리를 되게 잘한다. 그럼 공대 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국어, 수학, 영어, 물리가 물리 1 기준으로 해볼게요. 물리 1 과목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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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이런 아이랑 국어 3, 수학 1, 영어 3, 물리 1 평균 등급은 다 2등급으로 똑같잖아요. 근데 대입에서는 어떤 학생을 더 선호할까요? 3, 1, 3, 1 수학이랑 물리 잘하는 애들 더 선호해요. 그런 어떤 전공 역량도 요 안에서 같이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질문. 세특은 진로 관련 내용이 가장 중요할까요? 교과와 연계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세특의 모든 진로랑 다 연결시켜가지고 도배를 하잖아요. 그거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로랑 관련된 이 아이가 이쪽 진로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거는 세특 정도에서 그리고 진로 활동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정도에서만 보여주면 되지 국어에서도 기계공학자, 영어에서도 기계공학자, 심지어 한국사에서도 기계공학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과와 연계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진로랑 굳이 막 연결시켜가지고 애쓸 필요 없다. 그리고 세특은 1학년 때 했던 거를 심화해서 2학년 때 해야 되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자,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심화로 가도 되고 이 주제를 했으면 더 넓혀서 확장으로 가도 돼요.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확장을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책 제목이랑 저자가 기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과목별로 기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공통 영역으로도 기록이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 권수 관심 분야,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소양을 좀 보이고 있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평가하는 건데 이 관심 분야를 이제 평가하는 건 맞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독서도 모든 진로 관련된 내용으로 채울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과를 할지라도 인문학적 소양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좋아요. 뭐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수학이랑 과학 정말 좋아하는데 사회성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사실. 그죠? 뭐 많진 않지만. 그러면 조직 생활할 때도 되게 어려울 거고. 자, 수학과학 좋아하는 건 맞지만 두루두루 인문학적 소양을 조금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진로랑 관련된 책으로만 채우지 말자. 자, 그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이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최종 결론이에요. 이 아이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 기록해 주신 영역이죠. 자기소개서의 성격도 같고, 왜냐하면 아이의 모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적어주신 거기 때문에 추천서의 성격도 같고, 3년 동안의 그 모습이 다 기록이 돼 있죠. 근데 3학년 거는 반영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좋은 내용이어야 하나요? 좋은 내용이면 좋죠. 근데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안 좋은 내용만 없으면 된다. 좋은 내용으로 이만큼 채워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안 좋은 내용만 없으면 된다. 제가 여기 화장 해놨잖아요. 화장.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명의 여학생을 상담을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고3 때 상담을 하는데 내신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생기부 내용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앞에 계속 이렇게 보다가 이 아이는 여기 지원시켜야겠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학 지원선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놓고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는데 학급 반장을 매 학기마다 해온 거예요. 이 아이가.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매 학기마다 학급 반장으로 친구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담임 선생님을 잘 도와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 오고 있는 학생임. 그러나 매번 화장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계속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는 6개 쓸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6개 모두 학종을 지원시키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3개, 교과전형으로 한 3개 정도. 근데 교과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경쟁력이 더 있었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학종으로만 지원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 내용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내용은 좋지만 안 좋은 내용이 없도록 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학교생활기록부 어떻게 챙겨야 되나? 이 부분. 자, 첫 번째, 교사와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건 제가 현재 교사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진로를 이쪽으로 생각하는데요. 독서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이 책 한번 읽어봐. 그럼 나중에 독서 활동 기록이 수월해질 거고, 세특에도 맞아, 너 이 책 읽었었지? 그러면 또 기록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풀어냈는데 이렇게 한번 풀어봤거든요. 이렇게 풀어내도 괜찮은 건가요? 맞게 풀어낸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풀이 방식이 있을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그거 기억해놨다가 세특이나 이런 데 기록해 주시거든요. 자, 두 번째, 생기부 관련한 부분 제출하라고 하는 학교들 많아요. 특히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얘들아, 생기부 선생님이 참고해서 기록해 줄 테니까 기록할 만한 거 있으면 가져와. 세특 500자죠. 그러면 아이들이 욕심으로 막 1000자, 1500자 막 제출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거기서 줄이려면 이게 또 일이거든요. 웬만하면 글자 수, 과목별로 500자 맞춰가지고, 자율활동도 500자로 500자 맞춰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진로활동 700자잖아요? 700자 맞춰가지고, 글자 수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크게 손 가지 않게. 웬만하면 그렇게 제출하면 선생님들이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조금만 수정해서 이제 그 입력을 해주시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크게 수정하지 않게 글자수 맞춰서 제출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기부 챙긴다라는 모습 지향했으면 좋겠다. 가서 슬쩍 한번 여쭤보고, 뭐 보고서 제출하려면 선생님 제가 보고서 나중에 제출해도 될까요? 한번 여쭤보는, 그래서 예를 갖춰서 접근하는. 공동체 역량, 인성 이런 부분들은 안 좋은 내용만 없으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비교과 활동에 우선 두지 말고 학업적인 역량이 중요하다. 이거는 고등학생, 중학생 똑같아요. 특히 고등학생. 그리고 전공 관련 우선. 기계공학과를 간다? 그러면 수학이랑 물리, 이거 중요한 것처럼 이거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세특 챙기고 비교과 챙겨야 된다. 자, 핵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로 사례들, 이렇게 기록되면 좋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관리하게 만들어 줘야겠구나.